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갑자기 조금 흔들렸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최근에 댓글로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응원해 주시는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뭐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고요. 일단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시장이 좀 밀렸잖아요. 좀 하락세가 쭉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순까지 크게 급락을 했고 말까지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가장 강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급등을 했던 기업이 뭘까?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뭘까? 왜냐면 이때도 셌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시장이 별로 안 좋더라도 강할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찾아보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남북 경협이더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갑자기 대북 확성기가 1년 만에 중지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얼추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뭘 하자는 아니지만 그냥 서로 공격을 멈추자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 1년 만에 중지가 된 거고,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물 풍선 해가지고 막 날아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뭐 어느 정도는 이거 안 날리는데 꼭 할 필요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거는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단은 북한에서 뭘 안 하니까 우리도 중지 잠깐 해놓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를 할 때 항상 이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 군인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확성기를 이 군인분들이 만약에 하지 마 그럼 뺍니다. 쭉 빼요. 그러다가 해 그럼 다시 쭉 넣어요. 이거를 이제 직접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정말 중노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군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확성기를 멈추니까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서 이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멈추니까 북한에서도 멈췄다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분위기가 좀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이 통계를 찾아보면은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한 6개월 이내에 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더라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번 임기 시작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확성기를 빼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 뭔가 협력을 하거나 서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이 6개월 이내에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98년 임기 시작 이후에 햇벽 정책이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 남북 정상회담이 그 당시 진행이 됐고요. 2003년도에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판문점 회담이나 뭐 평양 공동선언이나 뭐 DMZ 관광지화 등등 해가지고 뭐 실제 DMZ에다가 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다 막 이런 말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물론 되게 오랜 기간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임기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로 봤을 때 그럼 올해 말이나 올해가 말이 되기 전에 이런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겠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번 트럼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도 너네 좀 긍정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근데 왜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진행을 했었죠. 1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미 그때 얘기한 지 7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볼 때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거를 거부하는 건 지금 보면은 북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한번 오랜만에 보자. 나랑 친하지 않았냐 내가 로켓맨 하면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진작에 좀 논의를 했습니다. 뭘 논의했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에 좀 상담을 했습니다. 뭘 하면은 우리가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협상 조건을 따지기 위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조언을 한 거죠. 무슨 연애 상담 받듯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협상을 제시해야 그쪽에서 좀 긍정적이나 아니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위협적이잖아요. 앞에서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러면은 전투기 날아다니고, 그리고 가급적 핵심 전략, 뭐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이 좀 위협되는 자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전투기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눈앞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굳이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칼이 있으면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안 할 테니까 우리 조금 친하게 지내볼까? 이걸 한번 협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동결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스몰 D를 전제 조건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까라고 논의를 해본 겁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준비라든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꽤나 진심이에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상담을 할 정도로 진심일까? 자존심 안 상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심인지에 대해서 제가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진심인 이유는 딱 이거 하나다. 트럼프도 왜 이런 진심을 다해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단 하나. 누구? 남한의, 아시겠지만 방위비를 압박하기 위함. 그래서 방위비 플러스 뭐라고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 두 가지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추가로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위비 협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주한 미군이,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군이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 한국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윈윈하니까 돈 나누자 하는 게 방위비예요. 근데 이제 항상 미국은 불만입니다. 한국이 좀 많이 안 내는 것 같다, 방위비를. 우리가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좀 불만이다라고 좀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10차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 원래 트럼프랑 그러니까 1차 1기 때 협정을 했어야 됐는데 일부러 시간을 좀 끌다가 그 당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2021년 3월에 분담금을 13.9% 증액해서 이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분담금을 뭐 5배 올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 5배가 될 뻔했는데 그나마 이거 시간 끌어가지고 13.9% 올려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기회가 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싸리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자. 그래서 12차까지 온 겁니다. 12차 협정은 지난해 미국 대선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10월 4일에 빠르게 체결해 버립니다. 왜? 사실상 분명히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우리한테 분담금을 뭐 5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소 2~3배 이상은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체결해버리자. 왜? 25년 말에 끝나요. 그럼 25년 말에 끝나면 25년에 체결하거든요. 근데 25년 말에 끝나는 걸 24년에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이전보다 8.3% 고무적으로 증가한 상태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대로 책정 안 하고 시간 끌었으면 3배, 4배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불만이 있어 없어?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왜 누가 봐도 내가 오기 전에 미리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아까 얘기했지만 2025년 말에 끝납니다. 방위비 협상이. 이 협정한 거는 언제부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CPI 증가율 따라 증가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방위비가 협상이 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없더라도 바꾸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거기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만남이나 또는 얘기 또는 협상 또는 회담 이거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방위비 재협상이에요. 올해 안에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까 아까 전에 북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트럼프가 손을 내미니까 아니 서신 싫다 거부하겠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뭐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 서로 지금 뭐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순탄치 않습니다. 원래 가는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과 화해를 통해 만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 당시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진행했다고요? 6월에 진행했습니다. 언제 2018년도 6월에 진행을 했는데 그럼 6월까지 탄탄대로로 야 만나자 좁시다 만납시다 뭐 언제쯤 만날까요? 이때 만납시다 아 좋습니다 하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싸우고 붙고 싸우고 붙고 하다가 겨우겨우 만난 게 2018년 6월입니다. 기억해보면 그 당시 2018년 2월에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와 관련해서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정말 이 으름장을 놓을 때였습니다. 제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북한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 이 매우 거친 것, 이게 이제 군사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 2월만 하더라도 서로 거의 왼수였습니다. 그래서 왼수 관계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 이제 2018년 5월 10일 돼가지고 뭐 서로 얘기하고 하다가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의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이 우리 회담할 겁니다라고 6월 12일 날 할 거예요라고 5월 1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뭐 회담 가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갑자기 한 2주 정도 지나서 5월 24일에 한국 기준 밤 11시쯤에 갑자기 누가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이 백악관 홈페이지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안 한다. 원래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럼 취소가 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바로 다음 날에 다음 달 10일 예정대로 할 수도 있다. 북한과 논의 중이고 북한도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 그래서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만났나요?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합의문을 그 당시에 도출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싸우고 말고 하다가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싸우고 이러면서 결국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싸웠다가 붙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가 해서 나온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론입니다. 이번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2018년처럼 남북 경협 기업들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흔들려도 얘네들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왜?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매번 깔끔하게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보자 오케이 하고 끝나고 그때 바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본다고 했다가 안 본다고 했다가 죽인다고 했다가 살린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회담을 진행하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는 트럼프와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 만남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다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가 아니에요. 결론은 만나는 거지만 과정은 등락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빠지고 이럴 때마다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바닥에서 남북경협 기업 본다면 이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나용평이었어요. 근데 모나용평이 최근에 바닥에서 한 50%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근데 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릴 때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에 대해 2030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분양 실적. 그러니까 용평 리조트예요. 용평 리조트가 만든 객실을 분양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객실수 증가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접어들며 다시 탄력을 받고 있고 다음 달 준공 이후 연간 78%까지 분양률을 끌어올리겠다. 대주주가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매년 성장세예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낮은 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하TI, JST나 신원, 현대엘리베이터 등등등 남북경협이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난티 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금강산 관광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동시에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기업들이 남북경협이고 최근에 이 기업들이 움직였구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등락이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린 기회를 지금 노려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관심을 두는 게 맞다. 오히려 눌릴 때 관심을 둬라. 왜 이러다가 또 화해하고 또 얘기하고 또 싸웠다가 화해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눌릴 때 관심을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증시가 좋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 있지만 증시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과거와 비슷한 관계에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기대감이 큰 상태라면, 그리고 지금 명분상 방위비라든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고립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남북 경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얘기를 제가 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좀 관심을 두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우상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과정이 분명히 복잡하겠지만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거 다 밑줄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6월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랑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 카톡방도 이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댓글에 언제 오픈하냐고. 그래서 공지 올려놨으니까 이거 공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이슈 장마감하고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입어서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